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7단원에 이어서 8단원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8단원에서는 세금이 웰페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강의 노트를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가 또 많지 않고 또 뭐 어떤 복잡한 수식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 편하게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원이 주혁이 어, 잘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7단원 리뷰할 때 말고 그 진도를 나갈 때 굉장히 버벅거렸죠. 이게 어, 저도 이게 그 연휴 때 잠깐 쉬고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거렸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래 시간표상으로 1시간 15분 수업이죠. 그런데 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안 되고, 출석 부르는 시간 뭐 5분을 뺀다 치면 70분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70분이 최대한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고, 어,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데서 자르기는 또 그렇고, 해서 또 제 앞에서는 지금 막 촬영하는데 지금 막 초가 계속 올라가고,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네, 저 나름에서 굉장히,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른 과목에서, 전공 과목에서는 아마 실시간 수업을 하실 텐데, 저도 실시간 수업을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언제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 만약에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뭐 공지를 또 드려서 그러니까 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요 8단원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6단원에서 배웠던 그 텍스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6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잠깐 이야기를 먼저 복습 겸 해서 하고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6단원에서 세금이 바이어한테 부과될 수도 있고 셀러한테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이 바이어한테 부과되면 디맨드 커브가 왼쪽 혹은 밑에 쪽으로 쉬프트하게 된다. 그래서 어, 텍스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디맨드 커브가 안쪽 혹은 밑으로 쉬프트하게 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셀러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그거는 어떤 비용의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가 위쪽 혹은 오른쪽으로 쉬프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세금만큼 업워드로 쉬프트를 하게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한테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전 대비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셀러한테 세금을 매기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는 이전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어떤 균형 거래량이
이전보다 적어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나 의회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부에는 네가 갖고 와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세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는 사실상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탄력성 정도에 의해서 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아까 퀀터티가 줄어든다라고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수격 1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세금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세금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전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이 세금인데 여기만큼이 세금 부과되는 것인데 이 세금 부과되는 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국세청에 가서 납부를 할래? 라고 정부가 그거는 정할 수 있는데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는 결국 이 바이어와 셀러가 같이 부담을 하게 된다. 단 그 비율은 그 둘 중에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세금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서 균형 거래량이었는데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이 줄어든다. 즉 시장의 어떤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6단원에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바로 앞단원에서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8단원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6단원에서 배운 것과 7단원에서 배운 것을 합쳐서 텍스가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토탈 서플러스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는 세금을 이제 가져가는 쪽, 그러니까 정부라는 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수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토탈 텍스 레베뉴가 새로 이렇게 정부를 생각할 때는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텍스 레베뉴는 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곱하기 물건 판매되는 개수가 총 토탈 레베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7단원에서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이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이 그래프에 집어넣기 전에 텍스 레베뉴는 어떻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면 요렇게 이게 뭐야 핑크색인가? 요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물건 하나에 부과되는 단위 텍스인 T, 라지 T 곱하기 그 물건이 팔린 총 개수인 Q만큼을 곱하면 요 T 곱하기 Q만큼이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토탈 텍스 레버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렇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텍스가 프로듀서 서플러스와 컨슈머 서플러스 그리고 토탈 서플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요 칼럼을 보세요. 요 열을 보시면
만약에 without tax라면 consumer surplus는 이렇게 A, B, C를 합친 영역이 consumer surplus가 되고 마찬가지로 without tax인 상황에서 D, E, F를 합친 삼각형이 요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총 토탈 서플러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요렇게가 토탈 서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텍스를 부담을 하기로 정부가 텍스를 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어떻게 쪼그라드냐면 컨슈머 서플러스는 요 A라는 삼각형 하나로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요 F라는 삼각형 하나로 쪼그라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텍스가 그 핑크색 직사각형이었던 것처럼 요 B 플러스 F는 정부한테 가는 텍스 레베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 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 플러스 정부가 가져가는 텍스 레베뉴를 합친 토탈 서플러스가 뭐냐면 위드 텍스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without tax인 상황에서 with tax로 이동해 오면서 뭐가 날라갔나? 뭐가 날라갔죠? 요 C 플러스 E 합친 부분이 날라갔죠. 바로 여기 색칠된 삼각형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C 플러스 E 부분이 텍스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다 했는데 without tax인 상황에서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프로듀서의 서플러스는 D 플러스 E 플러스 F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 것이 토탈 서플러스였다. 그런데 with tax로 바뀌게 되면 컨슈머 서플러스가 A로 쪼그라들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F로 쪼그라든다. 그리고 정부의 새 수입인 B 플러스 D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A, B, D, F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C랑 C 플러스 E 부분이 날아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뭔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세금으로 인해서 바이어와 셀러가 잃게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컨슈머 입장에서는 B, C를 잃은 거고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E 플러스 F를 잃은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요렇게 잃은 게 생긴 거고 이제 그것은 정부의 새 수입인 B 플러스 D가 새로 생겨난 거다. 그쵸? 그렇게 해도 그거를 초과하는 거죠. 잃은 것이, 그러니까 새로 생긴 정부 토탈 텍스 레베뉴보다 바이어와 셀러가 잃은 것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C 플러스 E가 아예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기에서 살펴보았던 요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요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 난 거,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실 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dead weight loss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ead weight loss가 텍스와 같은 마켓 디스토션, 시장 왜곡에 의해 발생한 토탈 서플러스가 날아간 부분이 이 dead weight lo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1에서는 이러하게 세금으로 인해서
어떤 이코노믹 웰빙 날아가는 부분을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가 가장 어떤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번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데드웨이트 로스를 그냥 그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말로는 이거를 자중손실이라고 그 번역을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지. 이것도 웰페어 번역을 후생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누군가가 맨 처음에 데드 웨이트 로스라는 거를 자중 손실이라고 번역을 했을 테고 그 이후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더 적절한 단어를 모르겠으니 지금까지 그냥 계속 우리나라 말로 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게 자중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나중에 혹시 우리말로 된 어떤 경제학 책이나 경제 기사나 어떤 그런 곳에서 자중 손실이라는 용어를 접하면 아, 그게 내가 배웠던 데드웨이트 로스구나 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와 같은 것은 어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오히려 디스톨트, 왜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B번을 통해서 한번 하나 더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텍스는 데드웨이트 로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한테 더 갈 수 있었을 서플러스가 아예 텍스로 인해서 날아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데드웨이트 로스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가 매주 마이크가 100달러를 받고 메이라는 상대방의 집을 청소를 해준다고 하자. 그래서 마이크의 기회 비용은 80인데 메이가 집 청소로 누리는 효용이 120달러다. 80이고 120.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120 빼기 80이라는 총 40만큼의 어떤 효용이 잉여가 서플러스가 창출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집을 청소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50달러라는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메이가 집 청소를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 하려고 하는 금액은 120달러야. 여기에서 세금 50만큼을 빼면 80이죠. 80달러죠. 아니지. 70이지, 70. 그쵸? 70. 그런데 이 70이라는 금액은 마이크의 마이크의 시간 기회 비용인 80달러. 80달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입장에서는 70 받느니 그냥 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은 메이 입장에서 마이크한테 집 청소를 시키게 하려면 세금이 50이니까 80 최소 80 플러스 50 해서 130은 줘야 마이크가 메이의 집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130이라는 금액은 또 따지고 보니 메이의 willingness to pay를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바에 그냥 메이는
마이크한테 집 청소를 안 시키고 세금 안 내고 말죠. 그러니까 이러면 마이크는 집 청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아예 못 얻게 되는 거고, 세금으로 인해서. 메인은 또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그냥 비용을 투입하고서라도 깨끗해질 수 있었는데, 깨끗, 그냥 난장판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서 이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이 없었으면 마이크가 메이의 집을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사신 만큼의 잉여가 발생을 할 텐데, 만약에 정부가 50달러, 집 청소에 대해서 50달러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메이가 최소 130은 줘야 마이크가 청소를 하는데, 이 130은 아예 메이의 120이라는 윌링니스 투 페이를 초과하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메이는 또 아예 그냥 집 청소 포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이 without tax일 때 대비 텍스일 때로 오면서 40이 날아간 게 바로 이게 데드 웨이트 로스인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이 없었으면 컨슈머랑 프로듀서가 만나서 뭔가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한테 서플러스가 발생할 것을 세금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여기처럼 마이크랑 메이가 아예 거래를 안 해버리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아예 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가 만약에 imposed, 여기서 impose라는 동사는 부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안 부과됐으면 거래가 발생할 수 있었을 거를 세금 때문에 아예 그냥 둘 다 거래를 하지 않아 버리게 되니 손실이 발생하고, 그게 데드웨이트 로스다라고 이렇게 어떤 뭐야 이거를 인투이티브하게 이 데드웨이트 로스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피겨 4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균형, 그러니까 세금이 없었으면 균형 거래량이 Q1에서 서플라이 디밴드가 뭔가 작용을 해서 프라이스에서 거래가 될 것인데, 균형 가격 프라이스에서 거래가 될 것인데,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전보다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끼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느끼게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물건 팔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거래량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이 0부터 여기 파란색이 지금 디맨드죠, 디맨드. 그리고 요 0부터 빨간색이 서플라이죠, 서플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개인, 만약에 어떤 상호 어떤 거래를 통한 개인인데 그게 세금보다 작죠. 세금, 그러니까 개인 빼기 세금 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이 거래를 세금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마만큼이 요마만큼이 데드 웨이트 로스로 아예 경제적인 손실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 8.2로 넘어가서 요 데드 웨이트 로스는 도대체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 상에서 더 탄력,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가 더 탄력적일수록 데드 웨이트 로스가 커지고 또 디맨드 커브가 더 탄력적이 될수록 데드 웨이트 로스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데드 웨이트 로스가 텍스로 인한 데드 웨이트 로스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눈에 확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요 A번과 B번의 디맨드 커브는 동일한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맨드는 A번과 B번이 동일한 탄력성. 그런데 A번은 지금 서플라이가 되게 스티프하게 서 있죠. 그러니까 인일래스틱한 거고 그에 비해서는 서플라이가 굉장히 누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드 웨이트 로스 A에서의 데드 웨이트 로스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반면에 B번 그래프에서는 이게 서플라이가 탄력적이 되면서 데드 웨이트 로스가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서플라이 커브가 C번과 D번 그래프의 서플라이 커브가 동일한 탄력성을 갖고 있다. 즉 동일한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C번과 D번의 차이는 뭐냐? 지금 C번에서는 디맨드 커브가 거의 서 있죠. 그러니까 인일래스틱한 디맨드인 거고 D번에서는 디맨드가 굉장히 누워 있죠. 그러니까 C에 비해서 더 탄력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C번에 나와 있는 데드 웨이트 로스 대비 D번에 나와 있는 데드 웨이트 로스가 상당히 커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디맨드 커브가 기울기가 동일할 때 서플라이가 더 일래스틱하면 할수록 데드 웨이트 로스가 커지고 서플라이 커브의 기울기가 동일할 때 디맨드 커브가 더 탄력적이 될수록 또 마찬가지로 텍스로 인한 데드 웨이트 로스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드 웨이트 로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탄력성과 굉장히 밀접하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서플라이나 디맨드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데드 웨이트 로스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데드 웨이트 로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탄력성이구나 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